안녕하세요. 그러면 퍼스널 주리스딕션, 퍼스널함 주리스딕션인데요. 전통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뉴욕 사람을 캘리포니아로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고민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요, 테리토리얼 어떤 베이시스 해가지고 1945년 그 전에는 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주 생활 근거지가 자기 주 내에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이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퍼스널 주리스딕션 문제는 이 테리토리얼 개념, 이 경계선 안 개념으로만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경계 안에 있는 사람이면 또 경계 안에 들어온 사람이면 그 지역의 어떤 통치권의 구속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아까 설명 들었죠? 그게 이제 테리토리얼 어떤 베이시스 아주 전통적인 개념이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지역 주민이라는 거죠, 주민. 도모사일. 도모사일이라는 것은 도모사일 이게 지금 주소잖아요, 주소. 네. 이 주소. 거주지 하면 레지던, 리자이드, 레지던시, 레지던스 이게 거주지고 도모사일은 주소예요, 주소. 이제 주소가 이제 성립되기 위한 어떤 조건은 뒤에서 우리 다이버시티 할 때, 컴플리트 다이버시티 시리즈십 할 때 그때 배우죠. 도모사일은 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 피지컬 레지던시가 있어야 된다. 몸이 일단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텐트가 중요한 거죠. intent to live indefinitely, intent to live permanently. 영구적으로 그 지역에 이제 살 의도를 가지고 physical residency, 그쪽에 살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더머사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다만 레지던시, 피지컬 레지던시는 뭐 플로리다에 뭐 별장 하나 갖고 있고 얼마든지 갖고 있어. 여러 가지 갖고 있지만 더머사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intent to live permanently. 그건 오직 하나밖에 될 수가 없다는. 그래서 여기 주민은 캘리포니아, 예, 어떤 캘리포니아 주민이기 때문에 옛날 농노제도, 봉건 영주제도를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카몬도가 발달이 왔기 때문에 이건 뭐 여기 농노는 영주 거다 이거죠, 영주.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은 이 통치권에, 캘리포니아의 어떤 통치권에 절대적으로 복속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테리토리 안에서 사고 쳤던, 밖에 나가서 사고 쳤던, 이거는 캘리포니아 통치권의 어떤 소유물이기 때문에 도모사이를 가진 분들은 이거는 바로 여기 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콜트라든지 페더럴 콜트에 주리스딕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 사람도요, 예외적으로 갈 수 있어요. 외부 사람. 여기서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어도 외부 사람이 놀러 왔어요. 네, 놀러 왔으면 이제 이 통치권에 이제 제한을 받고 또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 만족을 위해서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를 딱 전달을 하면 그 순간에 주리스딕션이 생기는 거죠. 일단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로 만족하는 게 뭐예요? 그 통치 에어리어 내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통치 에어리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통치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서브텐티브 듀 프로세스 어떤 주리스턴을 갖게 만드는 어떤 정당한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시저럴 듀 프로세스는 서비스 오브 프로세스, 소장이 송달이 딱 되는 순간 듀 프로세스가 만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리스딕션이 딱 생겨버려요. 그 다음 컨센트. 뭐 여기 놀러 오지 않았어요. 놀러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뭐 오라고 했어요. 원래 소원할 수 없어요. 소원할 수 없는데 오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내가 누명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뭐 재판 가는 거네 동의한다. 재판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할 얘기 없는 거죠.
컨센트 하셨죠. 본인 이제 스스로 왔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서비스 프로세스로 전달해도 된다고 설명이 됐고, 여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소장을 제기했어요. 근데 본인이 오케이 해가지고, 컨센트 해가지고 스스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제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 이제 들어오고 싶지 않는데, 우연히 들어왔을 때 소장을 전달할 때, 이때 이제 어떻게 하겠어? 머리를 쓰겠죠. 사람들이. 여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어워드, 시상식이 있다. 너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명이 돼 있다. 그래서 상품하고 상장하고 상품을 받으러 와라. 이렇게 해요. 그쯤 오죠. 왔을 때 얼른 소장을 서비스 프로세스를 줘요. 그러면은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아무리 어떤 요건에는 맞아도 사람을 속이면 안 되죠. 프로드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생기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를 통과할 때, 이 에어리어에 통과할 때 서비스 프로세스를 그 순간에 딱 줬다. 그때는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물론 자발적으로 여기서 속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무슨 일을 다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왔을 때 주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거겠죠. 컨센트, 이 세 가지가 바로 테리토리얼 베이시스, 트래디셔널 베이시스다. 그 전에 이제 주간 통상이 별로 없었을 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퍼스널 주리스디션에서 이것만 논해줘도 하등의 어떤 불합리한 점이 없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유명한 케이스가 페노이어 vs 네프 사건이잖아요. 페노이어 vs 네프 사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우리 보자고요. 네. 이거 페노이어 vs 네프 사건이 있다는 거죠. 아셨죠? 페노이어 vs 네프 사건. 네. 페노이어 versus 이게 또 안 적어 제대로 적으려고 그러는데 안 적어지네요. 페노이어 versus 페노이어 versus 네프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오레곤주에 이제 페노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미첼이라는 변호사하고 무슨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소송 수임료를 안 줬나 봐요. 근데 미첼이 이제 그 소송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오레곤주 이 스테이트 코트에다 수를 제기했겠죠. 스테이트 코트에. 그런데 수를 제기했을 당시에 이 페노이어는 이미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어요. 오레곤주 주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송달이 안 되니까는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일종의 그게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죠? 공시 송달. 네. 그거를 하는 거 퍼블리케이션 한 거죠. 퍼블리케이션. 공시 송달을 퍼블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신문에. 그렇게 여기 법에 그걸로도 충분하대요. 근데 얘가 알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디폴트 저지먼으로 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미첼이라는 변호사가 자기 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 뭐예요? 이 사람 여기 있고. 근데 찾아보니까는 재산이 이 페노이의 재산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있어가지고 바로 에큐리 법원에 가가지고 바로 증거 제출하니까 바로 그것에 바로 강제 포크로저 절차가 들어간 거죠. 근데 어태치먼 이거를 하지 않고 바로 퍼블릭 세일이 돼가지고 나눠줘 버렸어요. 퍼블릭 세일을 했는데 누가 샀냐면 이제 네프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산 거예요. 네프. 이 어태치먼이 이제 빠진 것도 문제가 되고, 이거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퍼스널 주리스딕션이 없어요, 현재. 그 당시에는 테리토리얼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언제 거냐면은 1800
1862년도 거니까는요. 언제 오면 이게 지금 테리토리얼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쪽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이면 이게 없어요. 이게 도모사일도 없고 뭐 프레젠 와가지고 잠시 놀러 왔는데 소장을 전달해서 컨센트도 된 게 아니라 없는 상태라 이게 퍼스널 주리스전이 흠결이 됐고 또 인렘 주리스전 있잖아요. 그 어태치 할 때도 그것도 어태치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 테리토리 안에 있는 프로퍼티도 통치권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요. 그것은 서브텐티브의 듀 프로세스 정당한 근거고 프로시럴 듀 프로세스는 어태치를 해야 되는 거죠. 어태치. 딱 압류를 잡아야 이제 주리스전이 생기는 거죠. 그 어태치 절차도 여기 빠졌어요. 이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건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얘한테 넘어갔어요. 이제 페노이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고향에 한번 찾아갔어요. 자기 집. 자기 집에 찾아갔더니 네포라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바로 오레곤에 위치해 있는 페더럴 콜트, 여기도 두 개가 있겠죠. 오레곤도. 북부, 남부가 두 개가 있겠죠. 페더럴 콜트에 소를 제기했어요. 뭐로 했겠어요? 주가 틀리잖아요. 자기는 캘리포니아주 주민, 네포는 오레곤 주민, 스테이트로 보면 분리하니까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페더럴 콜트에 소를 제기한 거 다이버시티로 수를 제기를 한 거예요. 페더럴 1심, 2심, 뭐 1심, 2심 다 1심, 2심 뭐 해가지고 결국은 페더럴 스프링 콜트로 갔어요. 이게 페더럴 스프링 콜트 케이스인데 페더럴 스프링 콜트에서 결국은 이 페노이어의 손을 들어준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널 주리스딕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퍼스널 주리스딕션을 하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쭉 판결문에 나와요. 근데 없다. 퍼스널 주리스딕션도 없고 또 인렘 주리스딕션도 하자가 있다. 서비스 어태치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 인렘 주리스딕션도 하자가 있다. 그래서 얘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이게 이제 트래디셔널 베이시스 1800 랜드마크 케이스죠. 이런데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가지고요. 세월이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1945년 정도가 이제 돼요. 1945년 정도 되니까는 그때 이제 그때 유명한 또 랜드마크 케이스가 나오는데 1945년이면 미국이 아주 전쟁 막 당시고 아주 이제 막 경제가 막 부흥하는 시기예요. 네. 포드 자동차, 미시간의 포드 자동차는 1910년도에 막 포드 자동차가 해가지고 막 전 세계를 휩쓰는 게 포드 자동차 1910년도니까 1945년도는요, 이미 이제 아주 주간 통상이 활발하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인터내셔널 슈즈 컴퍼니 이거 쓰겠습니다. versus 워싱턴 스테이트예요. 워싱턴 스테이트 여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슈 컴퍼니 컴퍼니는요, 이 신발 공장 회사예요. 신발 회사. 네, 신발 회사인데, 델라웨어에서, 이쪽에 델라웨어가 있는데, 이쪽에. 델라웨어가 설립지고, 또 PPB, 주 영업지 소재지는 미주리예요. 미주리. 이쪽. 이제 좀 더 올라가야죠. 미주리. 중부죠. 미주리. 이쪽. 미주리 주가 이제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영업을 했냐면, 세일즈맨 한 10명에서 12명, 이 세일즈맨을 여기다 임명을 해서, 세일즈맨이 이제 사람을 이제 포섭을 해서, 이쪽에다가 이제 오더를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일즈맨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세일즈맨이 이제 이쪽에서 오면